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가 완벽하게 성황리에 끝이 난 이후에도 지금 그의 행보에 많은 팬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뻗쳐나가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늘 함께하는 영웅시대의 건강과 사랑,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 회원님들이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또다시 300만 원을 기부하셨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께서는 그저 가수의 노래만 듣고 스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펼쳐진 선한 영향력을 단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나가신다라는 점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소아암 투병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은 임영웅을 응원하는 대구 경북 팬들이 모인 팬카페로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 소아암 어린이 나눔 활동을 펼쳤다. 팬들은 임영웅의 콘서트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추운 날씨와 힘든 경기 속에 병마와 다투는 어린 환아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늘 함께하는 영웅시대의 건강과 사랑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게 정말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해 올 수 있었다. 실제로 센터장님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가수 임영웅과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수의 영향력은 이런 감동적인 사연으로도 이어집니다. 엄마랑 나랑 치매에 걸린 노모와 노래하는 덕수궁 버스커. 버스커가 뭡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버스킹 한다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딱 들어도 머릿속에 멜로디가 흘러가죠? 바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되겠습니다. 기타를 든 따님이 백지선 66세의 가수분이고요. 노래 앞에 앉은 어머님은 최양덕님 96세 되셨습니다. 와, 진짜 두 분 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동그란 것을 쥐고 따님의 노래에 맞춰 흔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그쉐이크라고 하는 리듬 악기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그가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였다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 중구 덕수궁 얼마나 날씨가 요즘 춥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 모녀가 가수 임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연을 보고 이 모녀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었다고 해요. 두 모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와 같이 노래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진다. 앉아 계신 어머니의 표정이 즐거워 보여서 너무 좋았다. 나도 부모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따님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한 영상이 무려 75만 회를 기록하며 크게 화제가 됐는데 자, 이 따뜻한 분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직업은 간호조산사였고 취미로 음악을 한 지 4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남편, 아들, 어머니와 함께 4식구가 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버스킹 영상이 뜨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는데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있던 남편이 버스킹 공연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어머니와 함께 하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어머니가 이 보호센터에 갈 수 없게 돼서 돌보다 보니 이렇게 함께 다니게 됐고 오랜 간병 생활로 우울증을 겪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바로 1년 뒤 자신의 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공연을 하면서
오히려 힘이 났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거죠. 임영웅 가수의 노래는요, 이런 분들에게 불려지고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또 황당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임영웅의 이웃 하하. 사실 하하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포의 주상복합, 이젠 뭐 다 아시잖아요, 어딘지. 메사나폴리스에 거주하면서 임영웅도 우리 아파트 산다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의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당시에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했다라는 기사에 왜 임영웅 가수의 이름이 함께 나왔는지 유심히 봤더니 바로 이 아파트가 가수 임영웅이 지난 2022년 51억 원에 들여 매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임영웅 씨가 우리 아파트에 산다. 같은 동에 산다. 마포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기존에 뭐 빅뱅의 대성부터 현재는 정동원 군까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임영웅 가수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다. 영향력이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거꾸로 됐다. 뭐 요렇게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 자체가 얼마나 이 연예계를 휘어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3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다.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TV조선 미스터 트롯 3의 시청률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모습이죠. 뭐 임영웅 가수를 닮았네 마네 하며 등장했었던 한 참가자의 모습도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퍼스타 K와 같은 대중음악 오디션이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 참가자의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어떤 분포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디션에 나올 만한 걸출한 참가자는 이미 거의 다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 쇼미더머니 역시 점점 참가자들의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2022년도에 사실상 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점점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트로트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신선함을 줬지만 이제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지겨워지게 된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의 부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평론가는 미스터 트롯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불러서 뜬 것이 아니다. 트로트에 성악을 접목하거나 아이돌이 트로트 가수가 되고 발라드와 트로트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이 가장 컸으며, 특히 시즌 1의 우승자 임영웅 역시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트로트에 발라드를 접목시킨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제작진의 능력 또한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반등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새로운 인물군과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수 임영웅만큼의 스토리텔링과 이만한 능력, 이만한 영향력,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선두주발자를 앞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업계의 1등을 뒤집는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제 임영웅님은 최근 콘서트도 성료를 했지만 2집 앨범이 곧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올 봄 가정의 달에 임영웅님의 정규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임영웅님이 이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했었던 가장 큰 활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능 방송의 출연이죠. 근데 깜짝 놀랄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임영웅이 등장하나 90년대 스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MBC의 공중파 음악 예능 방송 복면가왕전에 엄청난 스타들이 등장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 가수로 자리 잡은 임영웅을 연상시키는 복면 가수가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임영웅 씨가 떠오르는 창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수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임영웅 창법 아니야?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꽃보다 향수라는 참가자에 대하여 김구라 씨가 그렇게 평을 했는데요. 자, 사실 임영웅 님이 등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팩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정규 앨범 홍보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예능 방송을 출연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이전에도 임영웅 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양한 예능 방송에 한 번씩 모습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더더욱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등장했던 이 복면가왕부터 좀 다양한 음악방송 예능에도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사실 기존 다른 예능 방송에도 등장을 하겠냐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실제로 등장을 했죠. 이제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 님이 이 복면가왕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능 방송에는 꼭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이 많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임영웅 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삼시세끼에 등장을 했잖아요. 삼시세끼에 등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놀할 사건이 저는 조만간 또 터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닮은 꼴 남궁진, 내가 계약하겠다. 극찬을 쏟아냈다. 아마 영웅시대의 분들 중에서는 이 미스터트롯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마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기에도 임영웅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거론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남궁진이라는 참가자가 임영웅님처럼 보인다라는 둥, 임영웅님이 불렀었던 사실 선운도 선생님의 노래들, 뭐 누가 봐도 이건 사실 굉장히 좀 노림수가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팔 근육을 드러내면서 어필하는 것도 이 남궁진 씨만의 어떤 자신의 매력 포인트이겠지만, 우리 아티스트는 이런 모습 거의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노래만으로 승부를 봐서 미스터트롯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요계에서는 제2의 임영웅, 제3의 임영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가 막강했고 강력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 활약상을 보면 대단합니다. 임영웅 팬들의 빛나는 선행, 영웅시대 전북 별빛방, 교육 후원금을 위하여 561만 원을 전달했다. 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와, 이런 단위의 기부는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만 원조차 기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받아 영웅시대 분들이 이런 멋진 기부와 스밍과 공연 참석과 팬 활동을 해나가니 이게 바로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임영웅 미국 시애틀 팬클럽 역시 고향 포천에 또 4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나온 학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나고 자랐던 고향에 이런 엄청난 기부 활동이 뭐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400만 원을 기부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포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더하겠다. 매년 2회 가수 임영웅의 고향 포천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전달한 상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매년 2회입니다. 2회. 매년 기부를 해오셨고 2번씩 해온 거예요. 자,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지 않고 지금 이 경제 상황, 경제라고 뉴스에만 쳐도요, 최악입니다. 특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폐업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저기에서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요, 줄지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100만 명이 임박했고 손님이 그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구멍인데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부를 한다? 와, 저는 진짜 상상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고 우리 임영웅님 역시 꾸준한 기부를 끊이지 않고 해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영웅 가수의 영웅시대 분들이 대활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가 어떻죠? 해지지 않는 임영웅이다.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전국에 지금 넘쳐나고 있죠. 어떤 행보가 있을까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공식 팬카페에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전달이 됐죠. 제가 최근에 임영웅 가수의 이 엄청난 공연, 이번 리사이틀 공연이 영화로 개봉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영화로 개봉된 더 스타디움 콘서트가 1월 29일 수요일 날 밤 10시부터 11시에 TV조선에서 방영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을 TV조선에서 방송을 최초로 한 적이 있어요. TV조선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의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대기적인 부분을 또 한 번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 임영웅 가수가 TV조선과의 의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TV조선에서 굳이 스타디움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TV조선 입장에선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설날 기간이잖아요. 설날 기간에 할 특집 방송으로 우리 아티스트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TV조선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TV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넷플릭스에서 1월 31일 날 금요일 저녁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방영하기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넷플릭스에서 TV조선의 뭐 미스터 트롯이라던가 다양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영상이 넷플릭스에 풀린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발돋움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시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방영하게 되는 거다. 사실 극장가에서도 수십억의 이윤을 만들어낸 엄청난 무비 콘서트잖아요. 콘서트 무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또 방영을 한다라는 건 또 볼 만한 시청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는 걸 넷플릭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하면요, 정말 우리나라의 엄청난 컨텐츠들이 발을 뻗어나간 그야말로 K컬처, 뭐 K무비, K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영웅 가수의 저 콘서트 무비가 방영을 확정지었다라는 공식 발표는요, 정말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쾌거라고 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것도 싱글 가수 혼자가 저렇게 콘서트 3시간을 이끌어 나간 저 영상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표 아니겠습니까? 자, 인기 뮤직비디오 탑 8, 8개 순위에 우리 임영웅님이 들어갔고요. 온기 뮤직비디오가 1700만 뷰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사실 뭐 안티들은 그러한 말을 했어요. 미스터 트롯 끝나면은 뭐 시들해질 거다. 에이, 미스터 트롯 끝나고 얼마 몇 년 안 됐으니까 한 2, 3년은 잘 나가겠지. 자,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임영웅 가수가 장르의 벽을 넘어서고 콘서트가 매년 성료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기록으로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반복되는 상황. 이제 안티들이 입을 싹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 같지도 않은 논란에 다들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 발표가 이제 코앞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임영웅님의 더 스타디움 콘서트가 1월 달에 당장 개봉을 합니다. 개봉이 아니라 방영이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영웅님의 요번 리사이틀 콘서트 역시 CGV 무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큰 대형 카메라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영웅 가수의 1집 앨범 시기와 유사한 5월, 6월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집 앨범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장르는 리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섭렵할 수 있었고 예전 노래들까지 섭렵하고 있다는 걸 이미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라드, 뭐 댄스, 힙합, EDM 임영웅님이 과거 트롯 콘서트를 열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던 만큼 이번 2집 앨범이 혹시 트롯 앨범이 되는 게 아니냐. 2집 앨범 정규 앨범이 아니라면 미니 앨범으로 트롯 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트롯 곡이 나오면요.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미스터 트롯과 트롯 오디션에서 감히 제2의 임영웅 또는 임영웅 느낌이 난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다시 한번 트롯계에서의 정점을 누가 달려왔고 여전히 누가 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재입증해 주시기가 전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을 통한 트롯곡이든 미니 앨범을 통한 트롯 앨범이든 아마 우리 모두를 깜짝 한번 온 세상을 놀래킬 앨범이 5월에서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이 스밍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3,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360만 뷰도 요즘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제는 3,600만 뷰까지 돌파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기록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콘서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이제 6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있어요. 위클리 남자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가수의 응원 포인트를 보면 무려 99만 7,55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아마 이런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함께 언급이 되는 겁니다. 11일 11시 11분 하나면 하나지. 임영웅에 이어 G드래곤 매직이 통할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의 새 모델이 G드래곤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미 임영웅 효과를 크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컴백한 G드래곤을 또다시 하나금융에서 적극 기용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영웅에 이어 GD 매직이 통할까?
하나금융에서 임영웅 가수와 지드래곤을 동급의 모델 파워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금융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드래곤을 저렇게 데려올 정도라면 임영웅 가수의 이 광고 모델 홍보 파워를 얼마나 높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은 콘서트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정치적 발언 그 이후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어요.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대중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 영역이지만 SNS로 의견을 피력할 경우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비판과 옹호, 응원, 양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간 뚜렷하게 정치색을 드러냈던 가수 이성아 씨 경우도 공연이 취소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임영웅님은 어땠습니까? 그저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을 기사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가수로서의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미라면 이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낸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공연이 취소되거나 그 이후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연예인들의 정치색을 둘러싼 논쟁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 지식이 없는 정치적 발언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팬들을 분열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의 이번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론사에서 꼬투리를 잡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임영웅 가수의 이 중립적 입장, 찬성하는 이야기에는 연예인도 표현을 안 할 자유가 있다. 정치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비정상이다.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의 섣부른 메시지는 위험하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적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연예인의 정치적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논설위원회 결론이 있습니다. 임영웅의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과 행동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사례이다. 그들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다. 일반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표현을 안 할 자유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든 말든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정치나 사회적 메시지를 강요하는 게 오히려 비민주적이자 전제적, 집단적 발상에 불과하다. 연예인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발언이나 게시물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중 역시 이러한 행보를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가 잘못했다라기보단 너무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 나훈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었죠. 어른이 얘기하는데 결국 나훈아님에 대한 발언에 파장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12일 날 은퇴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라면 생난리를 친다. 왼쪽 팔을 가리키며 그럼 너는 잘했나? 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쪽 편에 있는 전남지사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다 보니 12일 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겠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고 한다. 그래서 니는 잘했나? 라고 한 거다. 너는 잘했냐? 별로 잘한 거 없다. 이런 얘기다. 나는 선거할 때도 보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다.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에 경상도가 어쩌고 전라도가 어쩌고 이러고 앉아있다. 나한테 시간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부 전라도로 가서 국회의원 나와라. 전라도 출신은 전부 다 경상도로 가서 국회의원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래야 동서화합이 된다.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 자신들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형과 동생과 다투면 둘이 똑같이 혼을 냈다. 이런 개념이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것 없이 전부 혼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의도가 어찌됐건 이 발언의 한 번으로 인해 나훈아님은 계속 여기에 관련되어 엮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입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이 가황조차 엮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논설위원이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시선에 왜곡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됩니다. 공연을 잘하면 되고요. 팬들에게 모든 것을 잘 배려해주면 됩니다. 임영웅 가수의 공연은요.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I'm Here the Stadium 무비 역시 흥행 1위를 달렸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팬들에게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공연을 하고 나면 항상 영화로 개봉을 하게 된다. 저는 이번 리스타일트 콘서트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충분히 CGV 무비로 재개봉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화로 냈다 하면 4DX와 더불어 환상적인 공연의 현장감을 느끼는 이 콘서트 무비가 항상 흥행 1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CJ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에 오히려 집중하는 우리 가수의 행보를 우리가 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대중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이찬원님은 예능에서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서울대 임영웅 어때? 극찬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찬원님이 등장하는 셀럽 병사의 비밀이라는 예능 방송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대단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야 그러면 어떠냐? 별명이 서울대 임영웅은 어떠시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이라는 이름의 단어는요. 이찬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그리고 그 업계에서 원탑, 최고의 자리를 달리는 사람을 지칭할 때 어느 계의 임영웅, 독서계의 임영웅, 스포츠계의 임영웅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가 지금껏 해왔던 일, 콘서트를 하고 앨범을 내고 콘서트 무비를 내는 이 행보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백 개씩 달리고 있는데 제가 결정적 장면 딱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예고편처럼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댓글이 140개 정도 달렸어요. 자, 이 장면에서 21번 번호 같아요. 이걸 등에 달고 지금 공을 딱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임영웅님 되겠습니다. 이미 뭐 지금 축구계에서는 야 임영웅이 가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헷갈려 라고 하는 선수들의 전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날도 이렇게 공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 아티스트가 탁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여기에 딱 임영웅님의 절친이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딱 받아서 헤딩을 탁 찼는데 골키퍼가 잡았어요.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공을 딱 이렇게 차 올렸거든요. 공을 받고 탁 차서 이렇게 올렸는데 요 공을 받아서 헤딩을 탁 쳤는데 이걸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슈퍼 세이브 딱 잡았습니다. 자, 엄청난 활약이 요 11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 뭐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임영웅님이 멀티골이 뭔지 아시죠? 멀티골까지 만들어냈다. 레프트 윙백. 좌측에서 날개 역할을 하는 우리 임영웅님. 거의 뭐 과거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가 좀 떠오르는 그런 엄청난 활약상이 역시나 끊이지 않고 있다. 요거 가서 보시길 바라고. 자,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에 매진하여 축구를 하면서 몸 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있겠지만 결국엔 전국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그때 더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임영웅님 벌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음원에 이어서 아이돌 차트까지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버리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6개 음원 플랫폼, 멜론, 지니, 바이브, 스포티파이, 벅스, 스밍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가지의 대한민국의 굵직한 음원 플랫폼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의 명성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임영웅 가수의 음원이 이 음원 차트 내의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스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 점유율이 11.22%입니다. 이 6개 음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임영웅 가수의 통합 점유율이 11%가 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이 딱 있습니다. 보면 6개 음원 플랫폼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물론 이 외에도 다수의 곡들이 멜론뮤직, 지니뮤직 상위권에 안착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번째 곡도 서클 차트에서 온기가 1위로 등극이 됐습니다. 자, 이 4곡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그리고 온기까지. 이 4곡의 공통점을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4곡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OST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곡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OST 곡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짚고 갈게요. 우리 임영웅 가수가 사실 최근에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훈아 선생님이 은퇴 공연에서 왼쪽은 잘했냐, 서로 헐뜯고 물어뜯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터졌습니다. 웃긴 양반이다. 양비론 물타기 안 된다. 야권의 반발이 터졌다. 자, 나훈아 선생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가황이잖아요. 이번 은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사실 임영웅 가수가 유일하게 단독쇼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1위의 성적을 가진 것이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물론 첫 번째 방영이었고 예능방송 출연 거의 최초였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만큼 어쨌건 대단한 가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나훈아 선생님조차 정치적 발언을 하자마자 지금 비판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나훈아 가수가 이야기한 것에 임영웅 가수를 엮냐. 지금 같은 정치적 시점에 나훈아 가수의 발언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침묵을 지켰던 것은 얼마나 현명한